4월 8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대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 대사 관련 첫 보도 이후 유관부서에서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여하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갑질 행위 제보자에 대한 분리 조치는 제보를 접수한 이후부터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방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도입과 핵심 기술 개발에 앞장설 국방 AI 센터가 오늘 창설됐습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AI 센터 창설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AI 센터는 민간 연구원 100여 명과 현역 군인 10여 명으로 구성됐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등 AI 관련 기술 개발과 민간 인공지능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각계 협업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온라인 게시판에 교직원들을 상대로 올린 글에서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 병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상진료 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일정 기간 막는 것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사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시행령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심사보호국은 각종 부패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이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커 재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해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침략적인 시온주의자 정권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단호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영사관 공격이 엄청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과 등 주요 과일 가격이 3월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 등 영향으로 하향세로 전환했다고 밝혀왔지만 통계청의 발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사과는 1년 전보다 88.2%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월보다도 7.8% 올랐습니다. 반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인용해 3월 평균 사과 소매 가격이 10개당 27,124원으로 전월보다 3.1%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14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육가공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돼지고기 납품 가격과 생돈 구매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모구촌과 도드람, 대성실업 등 육가공업체 6곳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모구촌 등은 축산농가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가격 상승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